2월로 접어들면서 이 자넷 옐런이 미국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관심이나 그 영향력 측면에서 올해 그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자넷 옐런 시대를 맞은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침내 이제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취임으로 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부터 말씀을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 네. 역사적인 날이죠. 네. 사실 2월 1일이, 사실 그 전에 미국의 그 1월, 연준회의에서 예상대로 그 양적 완화 축소 규모를 100억 달러 더 내림에 따라서, 신흥구역 불안이 그 재현되는 속에 이 옐런이 그 FRB 의장으로 취임한 것이 이제 국내 그 매스컴에서는 사실 이렇게 묻어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쨌거나 그 FRB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제니 옐런 즉 여성이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 그 2월 1일 날 외신들을 쭉 점검해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FRB 의장에 그동안 그 100년 역사상 의장을 체어맨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그대로 그 간섭을 네. 유지했던 그 외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체어맨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우면소리 이렇게 붙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체어로 이렇게 표시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 중성적 관점에서 이렇게 연준 의장을 중성적 관점이라 이렇게 본다면 네. 체어맨 해더라도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체어로 이렇게 쓰는 이런 기억이 이제 FRB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문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화두가 될 만큼 100년 역사를 아주 획기적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뭐 한때 그 이렇게 사실 그 페드의 부의장으로서 그동안 그 페드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그 섭렵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8년간 이렇게 FRB 의장을 맡았던 버냉키보다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더 강하다 하는 이런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페드 의장으로 역할을 좀 잘해왔고 그 이전서부터도 페드 의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을 이렇게 의장으로 다룰 때 반드시 또 한 분이 이렇게 같이 다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인 조지 에거로프. 예. 이분은 최근에 이거 게임 이론, 행동 경제학, 정보 경제학 이런 얘기가 경제학에서 새로운 부류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남편 조지 에거로프는 역선택 이론, 정보 경제학에서 역선택 이론으로 사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닛 앨런이 얘기하면 반드시 남편도 같이 얘기한다. 그래서 같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결혼하면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좋을까 더불어서 아주 화두가 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예. 그래서 김앵커도 설이 끝나고 나서 아마 예. 이렇게 안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아내를 잘 얻어서 남편이 아주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이런 것도 아주 여러 가지로 해프닝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모르겠습니다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부부가족 경제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분야죠. 세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취임에 대한 월가의 반응은 어떨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9월에 내정이 되면서도 이 월가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래된 그 페드의 그 경험, 그 다음에 증시라든가 경기의 그 우호적인 이런 정책을 필 것이다. 그리고 버냉키 밑에서 실무 총괄해야 했기, 통화 정책을 총괄해야 했기 때문에 예. 특히 위기 국면에서 통화 정책을 총괄해야 했기 때문에 증시라든가 경기 측면에서는 사실 그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을까. 또 그 기대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1월 첫 회에서 테이퍼링의 축소 기업으로 100억 달러 더 내렸지 않습니까? 네. 축소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그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그 경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데 기조가 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작년 9월에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월가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예. 이렇게 일색이었습니다는 의외로 난전보다도
여자가 그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깐깐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그 평가가 내리면서 증시라든가 경기 상황과 이렇게 감안해서 상당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돈을 다루는 사람이 규제가 강해지고 깐깐해지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과거에 보면 테이퍼링과 같은 초기에 100억 달러 축소하고 거기에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 다음에 100억 달러 축소하면 사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제닛 앨런의 깐깐함, 신중함 이런 것이 월가에 그 전해지면서 의외로 2차 때 미국의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반응하고 이것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흥국의 금융 불안분의 학습 효과 관련 없이 사실 더 충격이 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이렇게 대두하면서 월가의 시각이 다소나마 우호적 시각에서 좀 이렇게 중립적 시각으로 좀 바뀐다. 지켜보자라는 지켜보자 하는 각도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이 놓여 있는 경제 상황에다가 그런 깐깐하고 신중한 성향이 더해져서 앞으로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까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대목이 이제 가장 크게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넷 앨런 시대에 여러 가지 중앙은행 관련해서 일단 중앙은행 목표는 제넷 앨런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 쪽에 무게를 둘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통화 정책의 관할 범위에 있어서는 그린스폰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달리 실물 경제보다 부동산과 증시, 소위 웰스 벡터 부의 효과를 상당히 중시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의 그 정책에 관련돼 있어서는 모니터리 통화 준칙과 같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optimal control rule, 즉 최적 통제 준칙으로 한다. 모니터리 룰보다는 더 전향적으로 이원적인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감독권 문제인데요. 감독권 문제는 제넷 앨런이 여성다움 아주 특이함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실 감독이란 건 뭐냐? 위기 재발 방지 차원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 다른 한편에서는 선제적인 조치와 다른 한편에서는 사후적 조치 이것을 감안해서 역시 선제적과 사후적 조치를 같이 하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 하면 감독권은 중앙은행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빅브라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구정전에서 카드 관련해서 서울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해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물론 해당사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해당사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는 그 이전에 감독도 제대로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에 한국은행에 감독권을 부여했을 때와 지금 분리시켰을 때 이 문제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오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해외에서 보면 중앙은행의 윗불알아서 감독권을 집중시키는 그래서 위기 재발 방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관련된 이런 사태들 미련 방지하는 이런 것이 컨트롤 타워가 확실해야 된다. 컨트롤 타워가 이쪽 나눠지고 저쪽 나눠지고 집행부서 나눠지고 감독기관 나눠지면 컨트롤 어떻게 하겠느냐. 내 책임 저 책임 하면 사실상 그 블랙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당한다. 소비자들이 담당한다 하는 입장에서 제넷 앨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감독권은 중앙은행이 일원시켜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감독권은 일원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넷 앨런이 연준의 의장을 맡게 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의 최우선순위 고용 창출에 둔다. 그러던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는 앨런 룰이라는 부분을 또 꼭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분야가 취임 즉시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번 앨런 룰을 말씀드려봤습니다는 앨런 독트린으로 사실 제닛 앨런의 버닝 키와는 똑같지는 않다. 내가 FRB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인데 족적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후배들 이렇게 여성 의장이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입장을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통화준 측에서 업티멀 컨트롤 룰에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중앙은행은 어떤 상황이든 물가 안정을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제넷 앨런 이전에
각국의 그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아주 확실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제넷 옐런의 옵티멀 컨트롤 룰은 고용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 흐트러져도 괜찮다. 예. 상당히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고용 창출과 성장에 아주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 안정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가 안정의 기본 추세는 유지하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물가 안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목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중앙은행이 최우선 목표를 둘 때에는 최우선 목표에 모든 영장을 집중시켜야 된다. 격가지가 다소나마 일시적 격가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대목은 우선순위대로 판별해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 아마 여성으로서 치밀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런 시각으로 된다면 종전의 물가 안정은 어떤 경우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예. 상당히 다른 견해죠. 그렇군요. 상당히 다른 견해이기 때문에 앨런만의 독특한 주장이다 해서 앨런 독트린이다 해서 이전에 그린스폰 독트린, 그 다음에 버냉키 독트린, 그 다음에 앨런 독트린 해서 새롭게 한 부류로서 독트린으로 앨런 독트린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용과 물가 동시 잡겠다 해서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고용 쪽으로 두겠다. 이런 이제 변화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 옐런 의장이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주재하는 회의가 3월에 있게 됩니다. 신흥국 금융 불안까지 좀 부각되는 상황에서 또 이 3월에는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 지금 미리 점쳐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제넷 앨런이 예. 2월 1일부터 취임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실제로 통화정책을 주재하는 첫 회의는 3월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신흥국 불안 문제라든가 신흥국 불안 문제를 야기시키는 테이퍼링과 같은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이 아마 3월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달에 통화정책에서 원래 1월 달 회의에서는 연준 회의에서 그 해의 통화정책 기조를 잡는 회의거든요. 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사실 1월 회의에서는 양적완화 정책 규모만 축소시키고 그 올해 그 통화정책 기조는 새로운 인물인 제넷 옐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 통화정책 이렇게 올해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한번 확고하게 정립하는 이런 회의가 될 그렇게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신흥국 금융불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흥국 금융불안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현 부총리께서 괜찮다. 또 며칠 지나서 다시 2차 양적완화 정책에서 금감위원장이 의외로 충격이 클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쪽에 서로 엇갈린 반응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분명히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또 다른 각도의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그 미국의 그 주가 조정, 그 다음에 신흥국의 고평가 시정 이런 것이 사실 테이퍼링의 목적에 해당되는 아름다운 그 조정이라고 본다면 1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1월 달 역시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축소 문제는 그대로 갈 거다 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해석하시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이 의외로 그 생각보다 큰 충격이 됐을 때는 3월 달 회의에서는 한번 조정해보고 갔지 않았냐 하는 시각인데요. 대체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이퍼링과 어떤 정책 전환이 될 때는 보통 FRB 내부에서는 위계 주가 한 10% 정도 하락 조정하는 문제는 아름다운 조정 국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이런 문제에서 지켜보는 게 낫지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사실상 컨트롤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1997년에 사실 우리 정책 당국자가 자금이 빠져가는 속에 그때 당시에 경제 그 수장들이 펀더멘탈 괜찮다 이게 최근에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펀더멘탈 괜찮 속에 국민들이 괜찮은 걸 믿다 보니까 결국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정책의 또 다른 문제의 경기 안정 대책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서 신중하게 입장을 대하는 것이 낫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때 반응해서 경제정책의 수장,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게 시장에 노이즈 현상을 발생시키고
사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의외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하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중에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빠지더라도 아름다운 조정으로 본다. 자넷 옐런 시대를 맞는 첫 미국의 주가입니다. 예, 미국의 미국의 주가죠. 주가. 네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체로 보면 테이퍼링 추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동안 돈을 풀었던 것이 돈을 이렇게 푸는 규모를 줄이는 이런 단계로 간다면 또 이 기간이 6년 동안 양적으로 정책이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6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바뀐다면 시장에 미치는 그 심리적 충격이라든가 불안감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예,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 진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통이 거품이 발생하고 숨은 거에 대한 후유증의 비용 처리라면 당연히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예.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넷 옐런이라든가 버냉키 기장이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조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증시는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서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심리적 충격에 의해서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말씀드린 같이 한 10% 정도는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미국의 주가가 10% 떨어지는 문제는 그렇게 미국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보지 않는다. 예. 또 FRP의 테이퍼링의 본래 목적은 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돈을 많이 풀면 물가로 치미는 부분이 있고 거품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는 안정돼 있으니까 거품 쪽으로 치미니까 거품을 조절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거품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품이 해소된 상태에서 미국의 펀더멘탈을 맞추면 아름다운 조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선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도 안정돼 있죠. 거품도 조정돼 있죠. 경제도 펀더멘탈이 출구전자니까 괜찮죠. 그러면 아주 미국 경제가 건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에서 진짜 완전히 정상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불안,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책 조율만 잘 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전제는 미국 증시에 펀더멘탈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추진 쪽에서 사실 자산물에 겁돈자 잡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간다. 다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들어가서 빠지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외환보유고와 스탁의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플로어의 경상수지 이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번 쭉 보면 사실 외환보유가 적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하고 재정수지가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있죠. 예. 바로 그런 각도에서 해석하시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자넷 옐런 시대를 맞아서 미국의 상황들 들여다 봤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넷 옐런 시대에 또 우리의 통화 정책도 맞춰서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네, FRB가 중앙은행, 네. 세계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거나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도 동조화되고 네. 정책도 동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세계가 one market, one country, one econom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이 country, 미국이 country라면 지금은 한국이 state, 미국이 state 이런 상태에서 그 스테이트의 중앙격에 해당되는 FRB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간다면 거기에 한 부리에 속하는 스테이트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글로벌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단점입니다. 경제 주권이 약화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모두 정책의 동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물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물가 안정 고집해서 지금까지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에 테이퍼링 진행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경기도 부양시키고 네. 국민의 채광위기도 개선시키고 지금도 아주 당면한 부동산 경기도 회복시키려면 금리 내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 추진하는 상태에서 자금 유출 문제를 방지하려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이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금통위원들이 얼마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진짜 일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록 밤새도록 일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새벽 2시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의 시청자분들에 의해서 방송을 위해서 2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피해느냐? 예. 국민들이 피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하의 그 타이밍을 놓치긴 했지만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물가 안정, 우리도 인플레가 지금 물가 하단, 타겟팅선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물가 안정을 고집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감 경기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라든가 부양책을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 하더라도 돈적인 측면에서는 좀 출렁출렁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미국의 테이퍼링 취지에서 자금 이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좀 출렁출렁 해줘야 국민 경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충격에 대해서 좀 완충시키는 쿠션 이펙트가 작용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너무나 혹시나 미국의 테이퍼링 추진하니까 그동안 금리 인상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좋다. 지금이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금리 인상 시로자만 절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리보다는 좀 유동성을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벤 버냉키 시대에서 이제 자넷 옐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월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